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신천지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 194명에 대한 검사 결과 92.8%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된 신천지 신도 194명을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92.8%인 180명이 음성으로 진단됐고 14명은 검사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수조사 대상자 16,096명 가운데 군입대, 전화 거부 등의 사유로 38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목포가 35명, 고흥 2명, 한평 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나누거나 직접 잡은 수산물을 대구로 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맘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를 1인용으로 포장하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지역 맘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꺼이 자신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기부된 마스크는 300여 개, 기부되는 개수는 점차 늘어 이날 포장한 마스크만 100개가 넘습니다. 기부 마스크들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랑 손 세정제 구한다고 글을 써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그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수거하러 다니거나 엄마들이 지금 마스크 사는 게 이 정도 힘들면 그분들은 정말 없을 거니까. 어업인들도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근해 안강망협회는 직접 잡은 오징어 900마리를 대구 지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오징어 박스를 운반하는 지게차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징어를 선택했어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역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흥 도양 119 안전센터에서는 도양읍 의용소방대원 35명과 고흥소방서 소방공무원 10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잘 헌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도 나도 불안하고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보다는 이웃을 도우며 나눔을 실천하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017년 화재 당시 국민적 지원으로 피해를 복구했던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 지사에 상인들로부터 모금한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상인회장은 지난 2017년 화재 당시 대구시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역 상인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힘이라도 모아주고 싶었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이 3주일 연기됐지만 교직원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는 길어지는 개학 연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코로나19 경고문이 걸렸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사라졌고 돌봄 교실에 나온 학생들 몇몇이 보일 뿐입니다. 저희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하시고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여기. 설상가상 개학이 또다시 2주 연기되면서 학교에서는 긴급 돌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입학식도 못한 신입생들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는 담임 선생님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환경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조금 계약한 것 같지도 않고 섭섭합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정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오지 않지만 고3 수험생 교무실에서는 담임 교사들이 출근해 학생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과제 등을 내주고 SNS와 문자로 점검하면서
자칫 풀어질 수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중간 기말고사, 방학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지만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에 예만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더 늦어지면 방학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전남 지역 대학가도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강의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등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개강 이후 2주 동안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오는 16일 개강한 이후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등 다른 대학들 역시 전체 강의를 온라인 재택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실험, 실습 위주 교과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과 31개 기관이 협력해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중경증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 쾌유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생활치료센터 치료 환자들에게도 사랑의 도시락과 함께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0일 마스크와 면역력 강화 식품 등 6,8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기재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2차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총회. 이 자리에서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AIPH to the expo to be held in Suncheon in 2023. Congratulations. 정원박람회 유치 추진단은 국가정원과 숲, 마을, 습지, 해안을 포함한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리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체 수입 등 485억 원 규모입니다. 2023 국제정원박람회가 승인됨에 따라 관심은 2차 관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도 행사를 국가정원으로 집중해야 하는지 도심으로 분산해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나 숲, 마을, 습지, 해안 등에 이렇게 분산 개최는 과연 맞느냐 충분히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람회를 통해 정원의 도시로 도약한 순천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도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묘도 일대의 대규모 LNG 터미널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 묘도동 터미널 부진에 20만 배럴급 LNG 저장 탱크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이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예정인 LNG 동부가 허브 터미널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LNG 터미널로 가동될 경우 동부가 지역의 LNG 거래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2년까지 태인동 일원에서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 설치와 생활환경 조성,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광양시 태인동에는 현재 주민 1,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움츠러든 가운데에서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 유치를 겨냥한 움직임은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붐 조성을 넘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세했는데요. 환경부가 이달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기치로 공식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2월. 2달여 만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COP 유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이달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 환경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2022년 회의 유치 확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28차 총회고요. 26차 총회에서. 최근에는 이게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1년 전에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올해까지 좀 결정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현재 COP 총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른바 경쟁지역은 인천광역시. 하지만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공식 유치운동에 뛰어든 상태고 이번이 제도전이어서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유치위원회도 주요 부처에 대한 접촉을 늘리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 도시 간 경쟁에도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체도시 자격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치 목표치를 만들고 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선 해가고자 하는.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위축은 예기치 못했던 제약입니다. 지난달 18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가기후환경회의, 타운홀 미팅 등 관련 계획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 서명운동이나 군집행사의 공백을 극복하고 개최 의미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전남에서 전략공천을 추진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까지 도내 7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현재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점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지지세 결집 등의 영향을 토대로 민심 이반의 가능성이 있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광양 곡성 구례와 여수 갑선거구에서 여당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순천의 경우 아직 경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힘들 것이란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분구와 합구 등 모두 6곳의 선거구 조정이 제시된 전남 선거구의 경우 순천 분구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후보로 김승남 예비후보가 최종 공천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3개 선거구의 4차 경선 결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김승남 예비후보가 한명진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공천 확정 인사를 통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역의 더 큰 변화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현역인 민생당 황주홍 예비후보와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경선을 앞둔 여당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정책토론회 참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예비후보자가 언론사에서 제안한 정책토론회를 거절하고 있다며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8도인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대전과 대구도 영하 1, 2도 안팎에 실제 거리에선 이보다도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영하권 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교적 바람이 덜한 동쪽 지방은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먼지가 약간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이마저도 모두 오후엔 해소가 되겠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구름을 모두 밀어낸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내내 맑겠고요. 한낮 햇살은 좋아서
낮 기온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10도를 크게 웃돌며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